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9월 5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태풍이 한국을 관통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모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서울은 비가 살짝 왔다 바람이 약간 부는 그런 모습인데 남부나 이런 쪽은 큰 비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경기도 안 좋고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태풍이 불고 지나가면 마음이 매우 우울하죠. 여기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 날 장이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는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도 뭐 주말 어제는 잠깐 성묘를 좀 갔다 왔고 미리 갔다 왔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부터 시장을 좀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미리 하루 첫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시장을 한번 잘 분석해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한번 임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잘 보내면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답고 예쁜 가을에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편으로 이제 1편과 2편을 나누는데 제목을 좀 지정했는데 과연 경제 펀더멘탈이 잘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미국 긴축 강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핵심은 경제 펀더멘탈이 잘 나왔다. 미국의 긴축 강도는 이미 예상이 되어 있고 변하지 않을 어떤 스트릭트한 그러한 원리와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랑 경제 펀더멘탈의 이러한 그 원리와 원칙을 긴축의 강도를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화두로 봤죠. 두 번째로 시작은 생각지 않는 작은 골디락스다. 네, 경제에도 나쁘지 않고 긴축 강도는 말은 오럴 리스크는 계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보다는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시장을 조금씩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미국 긴축 강도에 대한 이 악재, 변하지 않는 악재가 시장에 얼마나 빨리 많이 강하게 희석이 되느냐. 이 희석을 시키는 그 희석약이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 관문인 고용에 관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구나. 특히 미국 경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기축 강도는 이미 시장이 많이 나와가지고 희석이 될 확률이 많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비가 되게 되고 자본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 패드는 금리를 올린다. 이러한 확실성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의 긴축 강도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어떤 호재들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더 크게 반영되는 호재가 악재보다 먼저 반영되는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나쁘지 않는 시장. 그렇지만 박스권 내에 있지만 이 박스권 내에 있지만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또 박스권 치고 내려오고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 지금 박스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금주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금요일 미국 하락의 영향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이 반영 정도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체력의 기본이 되는 어떤 고용 문제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긴축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러한 반대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그동안 선반영이 된 거죠. 망가뜨려져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해석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경제 펀드멘탈이 과연 긴축 강도를 이길 것인가? 얘는 이미 긴축 강도는 이미 시장에서 희석이 돼가고 있다. 이제 좋은 경제 펀드멘탈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여기에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이제 CPI죠. 9월 13일 날 나올 CPI가 우리들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를 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추석 자금이 당연히 유출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추석 전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연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영향이 큰데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과연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금주시장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1.07, 나스닥은 1.31, S&P는 1.07% 하락을 했죠. 장 초반은 다 좋았는데 장 막판에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폭락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좋아서 폭락을 했는데 경기가 좋은데 긴축의 모습으로 폭락을 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단기 반영일 뿐이다. 경기가 나쁘지 않는다의 방점이 찍힌다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돌아설 확률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영국도 1.86 상승, 프랑스 2.21, 독일 3.3 보니까 LNG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니케는 0.4, 상해는 올랐고 항생은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살짝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긴축 강도에 대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 부정적 요인이 조금씩 시장에서 희석되고 반등하면서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을 봅시다. 코스피는 일주일간 외국인들 1842억이나 샀죠. 꾸준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 아사리 장판에도 그렇죠. 네,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은 769억 매도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스피에서는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 이게 이제 1일분인데 일주일분은 좀 더 하락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주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누적 어떤 그 수급을 보면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6.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한국 시장에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인도는 2.6억 달러가 들어왔고 동남아시아 전체는 2.5억 달러가 들어왔고 대만은 14.2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만을 더 높게 받고 중국을 더 좋게 봤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시장의 IT, 특히 성장주 쪽으로 돌고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게 맞다. 한국이 의외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아침에 이제 금주시장, 금일시장을 전망하면서 중국 자금이 빠져나온다. 중국과 이런 자금이 빠져나서 한국으로 온다. 우리 MSCI, 코어 MSCI 이머징 지수, iShares MSCI 이머징을 보면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끝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과거 2021년보다도 그래프가 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확실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이게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제는 밸류에이션인데 한국이 이제 9배, 9.8배, 9.5배를 벗어나서 퍼가 10.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17.5배 올랐다 다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유럽은 10.7배 옆으로 기었다 터졌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이 좋습니다. 15.3배 중국은 13.2배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인도는 올라가서 21.8배 결국 한국과 인도로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에 놀던 자금이 한국과 인도로 들어오고 있다. 그 내부에서 나라 체인지가 일어났다. 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신용장부 한번 봅시다. 코스피 신용장부는 10조네요. 네, 시가총액 대비 0.53%. 신용장부가 살짝 꼬리를 치고 올라오는 거죠. 바닥에서 주식시장에 올라오니까 신용이 느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9.2조. 시가총액 대비 2.5% 정도 수준이죠. 살짝 올라간 이후에 다시 살짝 빠지는 그러한 모습. 신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면을 봤죠. 첫째는 과거 역사상 9월에는 주가가 다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용이고 실업률이고 하나는 CPI더라. 이 두 가지 관문이 9월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키포인트, 키팩터로 본 거죠. 첫 번째 이제 관문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가 호재로 나왔고 그날 러시아가 노드스트롬을 막아버리면서 악재가 반영되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겹쳐있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깊게 봤던 미국 고용시장 상을 한번 봅시다.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경제 지표는 첫 번째는 8월 고용이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하며 지난 잭슨 홀 미팅 이후 커졌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줬다. 다만 정오 전후부터 발표될 7월 공장 주문과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셧다운 연장 소식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줄곧 그 이후에 약세를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이 장을 마쳤다. 이 이야기인데 8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31만 5천 개 증가하며 예상 30만 개를 소폭 상회하며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죠. 실업률이 3.5에서 3.7로 노동시장 참가율은 62.2%에서 62.4%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늘면서 실업률이 살짝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구직자 또는 구직자로서 정의되는 미국 노동인구수는 1억 6,470만 명,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거죠. 미국의 노동인구 수가. 특히 20에서 54세 여성 노동시장 참가자 참여수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16세에서 19세 노동인구는 640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린애들이 노동시장에 또 들어오는 거죠. 또한 25세에서 64세 노동시장 참여율은 82.8%를 기록하며 2020년 2월 8월 83%에 근접할 정도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다. 숫자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경기가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고용시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합의를 한 이후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셧다운된 노드스트림 러시아와 독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호에 대해서 추가 기술 결합, 말이 기술 결합을 5일이 세고 있다. 발견돼서 가동 중단을 연장하겠다고 러시아가 통보를 했죠. 러시아 국영기업 가제프롬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유럽의 에너지 위기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소로 악화되는데 이날 유럽 스탁 600 지수는 2% 반대로 상승 마감했지만 뱅가드 푸치 유럽 ETF는 장초반 상승을 반납하며 0.7%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마감했다는 게 좋죠. 노드스트롬을 문제를 러시아가 들고 나는 왜 그러냐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국가의 겨울을 대비한 가스의 여러 가지 확보를 충분히 했다. 이 이야기 나온 거죠. 최근 유럽 북서부의 벤치마크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 TTF라고 하는데 이날 11% 넘게 하락하며 메가와트당 214.67유로를 기록하면서 8월 26일 고점 대비 38%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 증가가 유럽연합 차원의 고강도 에너지 대책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먼저 꺾여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골만삭스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8월 기록한 최고치 수준에 다시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골만삭스는 항상 자기들이 커머디티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유리한 하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골만삭스는 천연가스라든지 WTI 가격을 전망하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9월 1일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80.81, 이 중 독일이 84.53, 11월 1일 80% 비축을 목표로 두 달 일찍 더 빨리 달성을 한 거죠. 11월 1일 목표가 80%였는데 이걸 독일은 84.53%까지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모든 돈을 써 스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LNG를 막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독일 국민들에게 문제는 없다. 우리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올겨울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추위 속에서 떨지 않을 것이다. 나무 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다가 경제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나온 상황에서 위기로 실제로 발생한 케이스는 10%도 안 됩니다. 위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위기죠. 이런 케이스가 나타난 걸 생각해 보면 독일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충분히 올 겨울에 미리 선 비축과 대책을 하면서 가격이 그것 때문에 올랐지만 대책이 됐다고 하는 그 상황이 피크아웃을 치는 요인으로 선물 시장부터 가격이 빠질 것이다.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런 면들이 주식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 즉 경제 펀드멘탈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긴축 강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V자 반등은 없겠지만 더 이상 추가 하락하는 그 바닥은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을 조약정리해 볼 수 있는 한 줄의 의미죠. 자, 그래서 미국이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관련 다양한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바닥 확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침체 당시 고용 회복 경로와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강한 정책 효과가 인증이 되고 있죠. 이게 2020년 2월에서 2020년 8월까지 기준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추이를 보면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참가 수가 훨씬 많이 올라오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이 더 삶과 가정과 이런 지키는 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의 명목 뭐랄까요? 명목 임금 상승률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네. 실질 임금 상승률은 빠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명목 금리는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 임금은 빠지는 거죠. 이게 멈추면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9월 FOMC 시장 반영 기준금리 전망 변화를 보면 50bp 이상이 40% 이상이고 70bp 이상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 75bp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일단 75bp입니다. 구인 광고 추이가 이게 이제 마지막인 9월 2일 나온 게 이게 마지막이죠. 네. 구인 광고 지수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티고 있다. 물론 훅 빠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2년과 10년의 국채 스프레드를 한번 보면은 국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죠. 네, 그렇습니다. 2년과 10년이 국채 스프레드가 50bp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30bp대로 다시 이렇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를 이루고 6개월부터는 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제가 목에 터지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4분기 이후 내년까지 경기가 침체할 그 가능성, 그러나 그 침체의 속도와 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나름대로 천천히 가거나 잘 버텨만 준다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그 시나리오대로 연착륙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두 번 더 75bp를 1%를 더 이상 올렸을 때 3.5까지 갔을 때 과연 경제가 이를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싸움이다. 어떤 분들은 패드의 기준금리가 4%를 찍어야 그 다음에 내려올 것이다. 이게 내년 6월까지 해서 4%를 찍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3.5, 올 연말까지 해서 3.5를 찍을 것 같아요. 내년 상황을 보면서 금리는 인하하지 않지만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내리는 쪽으로 또 압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3.5에서 2%까지 1.5%는 더 내릴 수 있는 그 룸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고용에 대한 첫 번째 관문,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CPI와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면서 금주 시장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